네, 9강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9강에서는 저희 어휘 파트 나가 보도록 할 텐데요. 어휘 같은 경우에는 해설지를 통해서 공부를 어느 정도 같이 해주셔야 돼요. 제가 뭐 단어 뜻 이겁니다 이렇게 설명드리는 것 자체가 좀 소모적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어휘 파트에서는 좀 그래도 문항 안에서 유추할 수 있는 것들, 그런 좀 팁들 위주로 이 어휘 파트는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18번 문항인데요. 고유어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좀 팁을 드리면, 그래도 일상생활에서 저희가 변형해서라도 이 고유어들을 활용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발음을 통해서 발음하다 보면은 유사 어휘들이 있을 거예요. 저 일상생활에서 쓰는 것들. 그런 걸 통해서 어느 정도는 그래도 유추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근데 이건 100%뭐 정확한 방법은 아니겠죠. 저희가 그나마 나름대로 아예 내가 단어를 모른다고 무조건 틀리는 게 아니라 해볼 수 있는 만큼은 유추를 해보는 게 저희가 이 수업을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자, 1번 보시면, 그리고 이제 그냥 서름하다, 나 서름하다 모르는데 한다고 틀리는 게 아니라, 일단 이렇게 뜻풀이가 있으면 뭐부터 해보셔야죠? 대입부터 해보셔야죠. 저희 이렇게 밑줄이 있으면 주변 맥락을 통해서 이 위치에 어떤 의미가 들어가야 되는데를 어느 정도는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내가 이 위치에는 이런 느낌의 단어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하고 대입했는데 그게 안 맞는다라면 당연히 그게 틀린 선택지라고 유추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물론 그렇게까지 100% 대입했을 때 말도 안 되게 틀리는 것 같은 경우에는 잘은 없지만 그래도 미묘하게 넣었을 때 어색한 것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푸는 게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1번 볼까요? 그와는 서로 알고 지낸 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서름하게 지낸다 라는 거. 그럼 어떤 지내는 방식을 표현하는 것일 텐데, 서로 알고 지낸 지 1년이나 지났지만, 그러니까 알고 지낸 지 1년이나 지났지만 약간 서먹하게 라는 그런 느낌이랑 비슷하죠. 그래서 남과 가깝지 못하고 사이가 조금 서먹하다, 실제로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 지금 알고 지낸 지 이렇게 지냈지만, 그러니까 알고 지낸 지는 오래됐는데에도 불구하고 뭔가 반대다라는 의미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서름하다, 만약에 서름하다가 이 뜻이라면 이걸 넣는 거는 괜찮아 보이는데 하고 일단 넘어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2번 볼까요? 알만큼 안다는 사람이 어째 계속 남에게 알찐대며 사는지 모르겠다. 약간 알찐댄다, 알짱알짱 거리는 것 같기도 하고. 자, 근데 알만큼 안다는 사람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상식도 있을 법한 사람이 어째 계속 이상한 행동을 한다라는 그런 맥락이어야겠죠. 알만큼 알 사람이 좀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한다, 그런 맥락이어야겠죠. 그리고 남에게 이렇게 좀 비상식적으로 행동하는 그런 느낌일 겁니다. 알찐데다 남의 비위를 맞추려고 가까이 붙어서 계속 아첨하다. 일단 알만큼 안 사람이 하는 행동으로 좀 적절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충분히 맥락적으로는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넘어가겠습니다. 자, 얼뜨다. 자, 얼뜨다. 뭔가 얼뜨다라는 게 좀 뭔가 그런 느낌이죠. 지금 여기 보시면은 예의하다가 나중에 후회할 일이 생기니 정신 바짝 차려라. 그러니까 약간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은 상태의 표현인 거겠죠. 그렇게 보는 게 맞겠죠.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은 그런 상태, 이 정도로 좀 얼빠진 그런 표현이 좀 적절하지는 않지만 얼빠진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은 상태로 그냥 영혼 없이 예예 거리는 그런 거겠죠. 근데 마음이 가라앉지 아니하고 조금 흥분되다, 그냥 좀 부정적인 상태 이렇게 넣으면 된다고 볼 수도 있지만, 조금 더 좀 미묘하게 보면은 마음이 가라앉지 아니하고 좀 이렇게 들뜬 상태, 이거는 들뜨다의 느낌이랑 되게 비슷하죠. 그런 상태로 예의한다라는 것 자체가 조금 그래도 뭔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랑은 매칭이 안 된다? 저희가 그 정도로 그래도 추론해서 풀 수 있는 것, 그래서 3번 이 정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나머지도 당연히 근데 봐야겠죠. 이거는 속어로 더 확실하게 지원해야 되니까. 근데 뭐 숱하다, 한 많은 세월을 살다간 숱한 여인의 원이 담겨있다. 아주 많이. 숱하다라는 건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어느 정도 쓰고 있는 말이고 어렵지 않았어요. 이거는
연일 지속된 한파로 결로 현상이 반복되더니 급기야 창가 벽지가 굵는 일이 벌어졌다. 그러니까 지속된 한파로 어떤 현상이 돼가지고 창가 벽지가 좀 상태가 안 좋아지는 거겠죠. 착 달라붙어 있어야 할 물건이 들떠서 속이 빈다 라는 게 뭐 굵다.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저희가 그냥 이런 상태가 됐을 때 계속 한파 때문에 상태가 이렇게 됐구나 넣었을 때 그냥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 정도로 넘어가야 될 것 같고, 이건 넣었을 때 그래도 조금 어색할 수 있는 거, 그 정도로 추론해서 풀 수 있는 게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인 것 같아요. 그래도 많은 분들이 맞춰 주셨네요. 그러니까 저거라고 뭐 얼뜻 알아서 풀었다게 푸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겠지만 이렇게 추론해서 푸는 분들도 많이 계셨기 때문에 사실은 저 정도 정답률이 나오지 않았을까 짐작을 해봅니다. 자, 이 정도로 짚고요. 자, 다음 문항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문항은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 정답률이 96%나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꼼꼼하게 따져서 검토하거나 참고함을 이제 의미 대입을 많이 해봐야 돼요. 의미 대입을 했을 때 안 맞는 것들이에요. 나머지 4개가. 그리고 하나는 저걸 넣었을 때 맥락적으로 잘 맞는 거죠. 그래서 의미 대입을 했을 때 결국에 이 위치에 이 맥락이 적절한가, 맥락 적절성을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상고라는 이 출제 의도 자체가 61회에서 저희가 봤던 것처럼 음은 같은데 뜻은 다른 동음, 이의어, 이거를 상고의 모든 한자어에 해당하는 상고들 다 외우실 거냐? 그게 아니겠죠. 물론 당연히 어휘의 가장 베스트는 이 뜻의 어휘는 이거야, 이거의 1번 뜻은 이거고 이거 2번 뜻은 이거야 아는 거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어렵기 때문에 저희는 의미 대입을 해서 맥락 적절성을 판단하는 것, 그리고 동음, 이의어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의미의 뜻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같은 말, 비슷한 말로 바꿨을 때 유의어나 동의어도 달라진다라는 거, 다르다. 그리고 다른 뜻이기 때문에 주변에 함께 어울리는 주변의 단어의 성격도 다르다. 뭐 제가 예를 하나 딱 들어드리면 먹다. 자, 먹다에서 뭐 저희 보통 음식을 먹죠. 그래서 음식 종류가 나올 수도 있고 음식을 먹다. 자,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게임이면은 경험치를 먹다 뭐 이런 식으로도 쓰잖아요. 그렇죠? 경험치를 먹다. 이거는 이때 먹다는 바꾸면은 뭔가 얻다의 느낌이죠. 이거는 말 그대로 eat의 느낌이고 먹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정리해 드리면은 이런 식으로 저희가 유추해서 푸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정답률 이건 높지만 이런 게 약간 어렵게 나오면 이제 까다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두 가지 단계를 통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유추해서 풀 수 있는 것, 그게 이 동음 이의어 문항의 풀이 전략입니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리고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는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도자기들을 상고하고 있었다. 자, 이때 집안 대대로 내려온다라는 것 자체가 조금 귀한 것들이겠죠. 그래서 이때 상고하다는 좀 귀하게 여긴다. 자, 2번 출장 중에 당한 사고로 상고한 여러분들. 자, 사고로 이렇게 된 여러분들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때 상고는 다치다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겁니다. 되셨죠? 자, 3번 상고 때 한반도에서는 누가 어떤 삶을 살고 있었을지에 대해 생각해 본다. 이때의 상고는 좀 오랜 옛날.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추론을 좀 뜻을 적어 드리지만 일단 이렇게까지 정확하게는 안 가시더라도 이거 넣었을 때 어색하다 정도는 충분히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96%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맞추는 거 당연히 다 맞추셔야 됩니다. 4번 작년에 했던 대로 하지 말고. 자, 작년에 뭔가를 했는데 했던 대로 하지 말고 작년 일을 이렇게 해서 개선 방안을 해봐. 그러니까 했던 대로 하지 말고 그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충분히 적절하겠죠. 정답 4번. 5번. 이 위기에서 우리 공동체는 결속을 다지기 위해 상고하며 서로를 챙긴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서로를 챙긴다. 그래서 이거는 서로 돌아보다 그런 의미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같은 의미지만 같은 발음들이지만 바꿨을 때 바뀌는 말들이 다르다라는 것까지 되셨나요? 자, 이게 지금 제가 동음 이해와 관련해서 정리해 드릴 수 있는 그런 문제풀이 전략이었습니다. 61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같은 게 반복된다라는 거. 저희가 이제 61회를 한번 해봤기 때문에 62회 가면 이제 비슷한 것들이 반복된다라는 거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용적으로도 뭐 구심력, 원심력 같은 경우에 61회에서 나왔었는데 62회에서 이제 다른 파트에 좀 소재로 들어간다던가 뭐 그렇게도 활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기출을 공부하는 거는 당연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항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5번인데요. 다음 중 한자어와 고유어의 대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건 정답률이 굉장히 낮아요. 나름대로 추론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주식을 매도한다. 매도 팔아야 한다. 이거는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매수, 매도. 매수가 이제 사는 거고 매도가 파는 거겠죠. 자, 2번. 그가 스승을 경원하는 태도는 평소 그의 말과는 모순되어 보인다. 자, 이게 정답이 2번이었는데 자, 일단 이거를 풀 때 도움이 되는 것은 한자어를 그래도 어느 정도 아시면 도움이 될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그리고 이게 뭘 원자예요. 이거는 근데 어느 정도 한자어 중에 그래도 필수적으로 많이 활용되는 그런 어휘이기 때문에 알고 계신 분들이 생각보단 많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근데 이제 그걸 모른다고도 가정을 해봤을 때 그가 스승을 섬기는 태도는 평소 그의 말과는 모순되어 보인다. 근데 모순된다라는 거는 좀 평상시의 모습과는 맞지 않는다겠죠. 만약에 원래 대입을 해보면 그가 스승을 섬기는 태도가 평소 그의 말과는 모순된다. 그럼 평소 그의 말은 좀 디스를 많이 한다라는 말이 원래 와야 될 거예요. 그렇죠? 조금 뭔가 어색하죠. 오히려 평상시에 디스를 하고 이제 오히려 스승은 실제로 모신다라는 그런 맥락이 될 텐데 조금 일단 상황 자체도 어색하죠. 일단 이거는 경원하다 자체가 섬긴다라기보다는 섬긴다는 공경하다 이렇게 해야겠죠. 경원하다는 좀 공경을 하는데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말 그대로 공경은 하되 가까이 하지 않는다. 공경하되 가까이 하지 않는다 라는 그런 태도. 그러니까 섬기다랑 좀 적절하지가 않은 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번 진부하다. 뭐 진부하다는 어느 정도 아는 말이죠. 캐캐 묵은 생각으로 무슨 혁신을 이루겠냐. 뭐 혁신하는데 적절하지 않은 생각이겠죠. 그래서 적절하고요. 3번은. 4번 분할, 나누다. 이건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누다 라는 것도 한자 알아두시면 좋고요. 5번 이게 매력적인 오답이었어요. 48%. 매력적일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왜냐면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 부부가 어린이들을 위한 의료비를 써달라고 복지재단에 장학금을 기탁하였다라는 거. 기탁하다가 좀 당연히 생소할 거고 맡겼다라고 했을 때 장학금을 맡겨? 뭔가 이상한데? 이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정답이 2번인 거고 이거는 그래서 매력적인 오답일 수밖에 없다. 뭐 장학금을 맡겨놓고 뭐 그렇게 하는 복지재단이 쓰게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추론에는 한계는 있었던 그런 문항인 것 같아요. 한자어를 아는 분이었으면 좀 풀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렇죠. 네, 그 정도밖에 추론이 안 될 것 같아요. 한자어를 어느 정도 알아야. 자, 25번은 그래서 좀 어려웠고요. 그래도 제가 말씀드렸던 필수 한자어로 볼만한 것들은 좀 짚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반복돼서 활용이 되니까요. 그리고 우리나라 말이 한자어랑 좀 떼어놓을 수가 없어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당연히 어휘는 많이 알수록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30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환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또 넣으면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은데, 사실 이거는 이 정도 오답률이 나올 건가 싶기는 해요. 자, 일단 팝업 자체가 이제 뭐 맨날 이렇게 홈페이지 같은 거 들어가면 뭐 이렇게 깔라고 하는 그런 알림 창, 그리고 마블링은 알죠. 결, 지방. 3번 팩트 체크는 말 그대로 사실 확인. 오케이. 4번 서민금융을 총괄할 컨트롤 타워. 컨트롤 타워가 근데 통제 탑으로 그냥 직역하면은 맞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사실 이것도 맞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오케이. 근데 서민금융 총괄하다라는 게 통제탑 말 그대로 뭔가를 통제하는 것은 아니고, 이건 오히려 지휘하다의 느낌이기 때문에 4번이 틀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나머지가 사실 뭐 까메오는 어느 정도 저희가 익숙한 단어죠. 그래서 오히려 얘가 답처럼 안 보이니까 조금 그나마 나머지는 또 확실한 것 같고, 그래서 요 2번으로 오답이 많이 꽂힐 이게 34%네요. 오답이 여기로 꽂힐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서민금융을 총괄한다라는 게 서민금융을 뭐 통제한다라는 거랑은 좀 매칭이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중심 역할을 하는 거죠. 중심 역할, 이렇게 돼야 되는 그런 어휘다. 그래서 정답 4번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어휘는 이번 파트에서는 이 정도 살펴볼 거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어휘에서 100% 추론하는 방법은 없어요. 어느 정도 동의어 같은 거나 좀 추론해서 맞출 수가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은 어휘 같은 경우에 그래서 좀 불안한 거죠. 끝이 없는 공부 같기 때문에. 그래도 항상 포기하지 마시고요. 저희 객관식이기 때문에 그래도 한두 개라도 줄이면 아예 1번에서 5번에서 정말 5분의 1 확률로 이렇게 찍는 것보다는 훨씬 정답률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거니까요. 시험 날까지 그냥 꾸준하게 해주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저희 어법 파트 볼 텐데요. 어법 파트에서 이번에는 좀 개념적으로 설명을 드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전달해 드리는 내용들은 그래도 그 자체만으로 좀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시간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항상 그거에 쌓아서 더 공부 많이 해주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우선 저희 여기서 알아야 되는 필수 이제 문법 개념, 아마 많이 여태까지 들어보셨을 거예요. 들어보셨을 건데 정리가 안 되셨을 거예요. 그래서 맨날 까먹으셨을 텐데 이번 기회에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사이시옷이에요. 사이시옷은 조건을 두 개로 구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건 1, 조건 2. 이렇게 판서를 지금 같이 따라해 주세요. 자, 모음 뒤에 당연히 모음 뒤여야 돼요. 왜일까요? 시옷이 들어가는 게 사이시옷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래 받침이 있는 상태면 안 되겠죠. 모음 뒤에 된 소리가 나는 겁니다. 된 소리가 난다. 혹은 앞에 니은, 당연히 모음이었겠죠. 니은이 덧나는 경우. 예를 들어서 뒷1이라고 해볼게요. 원래 뒷 플러스 1이었을 거예요. 근데 뒷1 이렇게 되는 거죠. 니은이 덧나는 것. 그래서 시옷을 넣었다. 근데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거는 완전 조건 0번이 있습니다. 조건 0번. 조건 0번은 두 단어가 합쳐진 거여야 돼요. 합. 그리고 그 중에 하나는 고유어여야 됩니다. 그 말은 곧 한자어 플러스 한자어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원칙적으로는. 되셨어요? 예시? 바닷가 이런 거. 또 뭐 뱃길 이런 건 이제 들어가도 되는 거. 근데 이제 어려운 이유는 이게 하나가 고유어인지 아닌지 그런 걸
판단하기가 어려워서입니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그냥 한자어 한자어 결합인가 정도를 좀 검토를 해보시는 게 좋아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나아가서 하나만 더 예외를 알아두시는 게 사이시옷에서는 중요합니다. 사이시옷에서 예외가 있는데요. 자, 이건 그냥 알아두시면 돼요. 이 예외들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셋방, 햇수, 찻간, 곶간, 퇴간. 얘들 같은 경우에 한자어 플러스 한자어지만 사이시옷이 허용되는 예외입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정리할게요. 두 단어의 합이어야 되는데요. 하나는 고유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때그때마다 이제 하나가 고유어인지가 잘 안 보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한자어가 아닌지 정도를 조금 더 왜냐면 한자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일상생활에서 저희가 많이 녹아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명확하게 한자라고 아는 것들이 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한자어 플러스 한자어인 경우만 일단 제외하고는 좀 열려 두시는 거예요. 자, 그럼 조건 발음을 해봤을 때 발음상에서 뒤에 된소리가 나거나 혹은 앞에 니은이 덧나거나, 그리고 예외가 하나 있는데 예외를 꼭 알아두셔야 돼요. 한자어 플러스 한자어 중에 사이시옷이 들어온다는 거는 숫자, 세방, 횟수, 찻간, 곶간, 퇴간 이것들이다. 이렇게까지 정리되시면 사이시옷은 다 됐다라는 거. 자, 그럼 이제 1번부터 저희가 시옷을 당연히 빼고 먼저 분석을 해봐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 발음이 햇귀로 나요. 그래서 여기다가 시옷을 붙여주는 게 적절한 겁니다. 근데 2번은 어려웠던 게 발음을 했을 때 이게 그냥 해의 어떤 존칭이 들어가는 거라서 해님으로 발음이 나야 돼요. 근데 아마 발음하셨을 때 그냥 햇님 이렇게 읽으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 경우에 햇님이니까 이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틀리실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어려운 거 맞습니다. 자, 근데 해님 이 발음이라는 거, 이거는 해빨로 발음이 되고요. 이거는 햇볕으로 발음이 되겠죠. 그러니까 발음 찾는 거 항상 연습해 보셔야 돼요. 이것도 햇살로 발음이 된다. 이렇게. 그래서 사이시옷 개념 정도 한번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33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33번 별표해 주세요. 33번도 진짜 중요합니다. 이거는 저는 거의 어휘 문항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늘 헷갈리는 것들을 그러니까 헷갈리는 것들, 그냥 말 그대로 뭐 곰곰이, 곰곰히 그렇게 헷갈리시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암기를 많이 하시는 게 편한 파트입니다. 자, 이 부분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지긋이냐 vs 지긋이냐, 이거는 이제 알아두셔야 돼요. 지긋하다라는 것 자체가 좀 나이가 지긋하다라는 거고, 지긋이 눈을 지긋이 감다, 이렇게 함께 어울리는 말들 예문처럼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얘는 좀 나이가 지긋하다라는 거고, 얘는 눈을 감는 모양새, 눈을 지그시 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에요. 근데 이제 2번이 늘 어려운 포인트입니다. 이게 곰곰이냐 vs 곰곰이냐. 제가 이거에 좀 정석적인 풀이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희 이거 해설지에 있는 것처럼 뭐 부사에 이가 붙는 경우에는 원형을 밝혀서 적어라, 뭐 이렇게 조항상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뭐 몇 조 몇 항 이렇게 해가지고 조항상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게 또 가끔은 예외도 존재하고 그렇다 보니까 사실상 다 암기처럼 되는 것 같아요. 이거를 이 조항을 생각해서 이거는 부사 이렇게 결합되니까
너는 이야. 이렇게 푸는 게 정석적인 풀일 수 있어요. 그리고 예외도 외우셔가지고 그리고 넌 예외는 아니네. 즉 조항에 대한 점검 플러스 너가 예외인지 아닌지를 검토를 해서 푸는 게 베스트 풀이는 맞을 거예요. 그런데 늘 좀 나오는 것들이 반복이 되니까요. 원칙은 당연히 알아두되 좀 외우는 게 좀 더 편하실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근데 저희가 뭐 수학 공부를 할 때도 단순히 공식을 암기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그 공식이 증명된 과정을 이해를 한 다음에 그래도 실전에서 더 빨리 풀기 위해서 공식을 활용을 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똑같아요. 어떻게 좀 저게 이론하는 건지 희론하는 건지 예외인지 그런 것들을 아신 다음에 암기해서 스킵을 하는 것, 그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곰곰이 같은 경우에는 곰곰이고요. 이게 그래서 오답률 20%. 또 몇 가지 예를 한번 볼까요?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많이 헷갈리는 거. 틈틈이 스스로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틈틈 제가 쓰는 동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틈틈이 vs 틈틈이. 어떤 것들은 또 이랑 희가 다 돼요. 그건 맥락이 달라서 보통 다 되는 거거든요. 쓰임에 따라. 그러니까 지긋이랑 지긋이 어떤 게 틀린 게 아니라 좀 상황에 따라 이런 것처럼. 번번이, 번번히, 꼼꼼히, 꼼꼼히, 깨끗이, 깨끗히, 다행히, 다행히. 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서 얘는 틈틈이, 얘도 번번이, 얘는 꼼꼼히, 얘는 깨끗이, 얘는 다행히. 이렇게 된다는 거. 이것들이 그냥 자주 나오니까요.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제가 원칙 중에 좀 알아두시면 좋을 거 이제 두 가지를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형용사에 이제 하다를 좀 붙일 수 있는 것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히를 쓰는 히가 붙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드리면 조용 히예요. 그러니까 조용하다가 되죠. 조용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만 해볼게요. 이런 케이스도 있지만 앞에 이제 시옷이나 기억이 올 경우에는 이가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붙였을 때. 자, 깊숙하다죠. 깊숙하다. 그래서 원래 히가 붙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이가 되는 거예요. 또 하나, 나지막 하다까진 됐어. 근데 이렇게 해서 나지막 히가 아니라 이, 이런 식으로 원래는 히가 돼야 될 것 같지만 약간의 예외 느낌인 거죠. 그래서 이 정도까지 좀 알아두시면 많이 정리되실 것 같아요. 아시겠죠? 나머지들은 뭐 맞으니까 이 표현들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되셨죠? 그래서 저희 정리 한번 쓱 해볼까요? 이렇게 함께 어울리는 것들을 해서 외우시는 것도 좋고요. 이런 것들은 뭐 원칙은 알아두시되 그냥 이 사례들 같은 경우에는 눈에 익숙해지시는 게 더 도움이 많이 될 거다. 그때그때마다 곰곰이인가 곰곰이인가 부사에 이를 붙이니까 뭐 원형 이렇게 가시는 것보단 스킵 곰곰이야 이렇게 가는 걸로. 그리고 원래 하다를 붙일 수 있을 때 히가 오는데 요런 시옷이나 기역 같은 경우에는 이가 좀 오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근데 이게 또 가끔 예외들도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런 원칙들에서 최대한 적용을 해보는 게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이겠죠. 그리고 예외들 같은 경우에는 그때그때마다 그냥 많이 공부해 가신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것도 아주 중요했던 그런 문제입니다. 이 발음 관련해서는 공부를 좀 많이 해두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래도 일상생활에서 쓰는, 그러니까 충분히 많이 발음을 해보고, 근데 그 발음 중에 좀 잘못 발음하고 있는 것들도 있겠죠. 근데 어느 정도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것들을 통해서 발음 자체는 익숙해져 있을 거예요. 뭐 리을 기억이어도 어떤 때는 리을로 발음해야 될지, 어떨 때 기억으로 발음해야 될지가 공식적으로 정해져 있지만, 어쨌든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보통 쓰는 표현들, 발음이 익숙한 발음들이 이렇게 나와서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완전 어렵다라는 건 아니지만, 이 발음 하는 이제 왜 최종적으로 공권력이 되었는지, 그 발음 과정 변화, 그 안에서 무슨 영향, 뭐 유음화를 됐다, 동화작용이 일어났다, 그런 과정을 좀 이해하고 최종적인 결과물이 그래서 저렇게 공권력이 되는구나, 이 과정을 좀 이해하고 공부해 보시면 조금 더 발음 공부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제가 그거에 대해서 지금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저희 음절 끝소리 규칙 혹시 기억나시나요? 음절 끝소리 규칙. 일단 이게 되게 중요해요, 발음에서는. 음절 끝소리 규칙이라고 해서 마지막 종성에 올 수 있는 거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1번 같은 경우에 이게 되게 어려웠어요. 왜냐면 권력 발음해 보실까요? 권력 발음하면 권력이 맞아요. 이게 맞습니다. 오케이. 자, 권력 자체가, 그러니까 니은, 받침에 오는 니은이 뭐 오는 건 맞는데, 얘가 리을의 영향을 받아서 리을로 발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니은이 리을 앞에서 리을로 발음이 되는 건데, 자, 문제는 예외가 있어요, 얘가. 그 예외가 지금 있는 공권력 같은 건데, 자, 보시면 공권력 같은 경우에는 공권력으로 발음이 되고, 또 하나 예를 볼까요? 결단력도 결단이죠. 결단력. 오케이. 자, 다음 동원령도 동원령으로 발음이 돼요. 빠르게 적을게요. 결단력, 동원령, 공권력. 얘 발음이 이렇게 됩니다. 저희가 일상에서 어쨌든 권력 하다 보니까 이것도 공권력 이렇게 돼가지고 공권력 너무 예쁜 발음인데 해서 이걸 고르기가 어려우셨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얘는 이런 영향 때문에 공권력으로 발음을 하는 게 맞다라는 거. 자, 그러면 저희 이제 2번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2번을 보실 때 꽃망울. 결과적으로 이걸 우리가 꽃망울이라고 읽는 거는 알겠는데 왜 꽃망울이 됐냐라는 걸 같이 이해해보자 이거예요. 지우면서 가겠습니다. 판서 같은 경우에는 좀 멈추면서 딱 해주시면서 따라와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2번 보시면 꽃망울이 원래는 이렇게 됐을 거예요. 꽃 음절 끝소리 규칙을 먼저 적용을 하는 겁니다. 꽃망울. 일단 이렇게 발음이 되고, 이때 영향을 준 거는 이제 음절 끝소리 규칙에 영향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개념적으로 하나만 더 알아두면 비음과 유음이 있는데, 이제 따라서 변하는 게 동화작용 이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같아지는 거죠. 이제 그 안에서 비음, 유음, 미음, 니은, 이응, 얘 혼자, 리을. 자, 그래서 얘로 되는 게 비음화, 얘로 되는 게 유음화, 이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는 건데, 자, 일단 디귿, 미음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일단 얘가 미음의 영향을 받아서요, 뭐가 된다? 꼰, 망, 울 이렇게 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비음화라고 한다. 그래서 얘는 음절 끝소리 규칙을 적용받은 다음에 비음화가 영향을 받은 거예요 라고 이렇게 단계를 이해해 주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세요. 근데 무조건 단계에 어떤 절대적인 순서가 있냐라는 거는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그래도 이렇게 자꾸 분화해서 인식을 해보다 보면은 내가 어떤 식으로 좀 모르는 단어가 나오더라도 발음을 할 때 이렇게 먼저 바뀌고 음절 끝소리 규칙을 좀 먼저 적용해서 바꾸고 그 다음에 이런 영향을 받았겠구나 라고 어느 정도 유추를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화를 해본 거고요. 자, 이제 서울역 같은 경우에도 서울역 이렇게 첨가가 되고 역이 력으로 영향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유음화가 생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설익다라는 경우는 이제 조금 관점에 따라 좀 다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먼저 닉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설익다 이렇게 됐다가 이게 설익다 순서보다는 어쨌든 얘는 그래서 릭다가 된다. 너무 이상하게 썼네. 리을이 니은에 영향을 줘서 릭다 되셨네요. 이건 이제 여기서 이제 요렇게 가나 요렇게 바로 가나 그거의 순서보다는 어쨌든 여기서 이제 릭다에서 리을이 니은에 영향을 줘서 리을 이렇게 바뀌었다 해서 설릭다로 보는 게 맞고요. 그 다음 순이익은 이제 니은이 첨가가 돼서 순이익 이렇게 발음이 된다까지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드리면 지금 제가 바꿨던 것처럼 이렇게 연습을 해보시다 보면은 좀 더 이 발음 관련해서 이해도가 많이 높아지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공부해 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생소한 것 같은 경우에는 검색 조금만 해보셔도 그것에 이제 그 단어가 어떤 발음 변화들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최종적인 발음이 됐는지 그 단계를 좀 찾아보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요. 평소에 좀 습관을 많이 들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저희 41번 가볼게요. 요 로마자 표기법 같은 경우에 이제 중요한 포인트 2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그 표기 관련해서 이 자음은 어떻게 표기한다라는 그 표기 방법은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냥 이 표기 방법을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좀 문제에서 많이 묻는 포인트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 발음이에요. 발음상으로 된소리가 되는 거는 표기에서 반영하진 않아요. 이게 단순 된소리를 반영하지 않는다가 발음상 된소리가 반영되지 않는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걸 표기할 때 꽃이라고 해서 이 치읓을 표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걸 발음을 해서 표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꽃게장은 결과적으로는 꽃게장이 되겠죠. 되셨나요? 그러면 꽃게장인데 여기서 원래는 표기상으로는 개가 깨로 발음이 되죠. 그럼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발음상의 된소리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개로 적혀 있죠. 이게 적절한 표기인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꽃을 이렇게 적고 깨가 아니라 개야 그리고 장 맞아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저 대표적인 오답이 이제 떡볶이가 될 텐데 이번에 떡볶이를 보시면 떡볶이예요. 자, 이게 정말 중요한 게 떡볶이에서 뽀의 쌍비읍 같은 경우에는
뽀로 발음하면 안 돼요. 왜? 이거는 발음상의 된소리가 된 거기 때문에 얘는 이 된소리를 여기서 표기상으로 반영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떡, 보로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지금 보시면 떡의 쌍디귿 그리고 넘어오는 끼, 이렇게 넘어간 끼는 그대로 된소리로 표기를 해주는 게 맞습니다. 다시 된소리를 무조건 못 쓰는 게 아니라 발음상으로 된소리가 된 애는 반영하지 않는 거다라는 거, 그게 포인트예요. 그리고 나머지 같은 경우에 이제 그냥 표기상의 오류인 건데, 여기도 보시면 비빔밥인데 밥으로 표현 안 하죠. 이게 틀린 이유는 요 종성의 비읍은 P로 표기해야 된다라는 표기가 틀렸던, 그리고 칼국수도 K로 발음을 해야 된다라는, 표기를 해야 된다라는 거. 얘도 마찬가지로 수를 된소리로 표기하지는 않습니다. 왜? 발음상의 수가 된 거기 때문에 얘는 수로 원래는 표기를 하는 게 맞다라는 거. 그다음 김말이도 이거를 L이 아니라 R로 표기해야 된다라는 거까지. 되셨나요? 자, 이거는 요 특징을 좀 알아두시는 게 중요하고요. 요건 암기. 대신 암기하시면 맞추실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좀 나오는 예시들이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시들도 좀 익숙해지시는 게 좋고요. 되셨나요? 이 정답률 24%예요. 이런 거 하나 맞추면은 경쟁력이 확 생기는 겁니다.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기억, 미음 중 자연스럽지 않은 문장. 자, 제가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자연스럽다의 기준이, 저희가 어느 정도 잘못된 거를 읽어도 자연스럽게 읽어요. 그러니까 뭐 핸드폰 가게에서 그걸 좀 잘못해서 핸폰드 이렇게 써 있어도 저희가 인식할 때는 핸드폰으로 읽잖아요. 그것처럼 읽다 보면은 우리가 문법적인 오류 같은 거를 우리 머리가 알아서 처리해가지고 잘 읽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몇 가지의 오답 포인트, 어떤 부분에서 얘들이 오답을 만드는지를 알아두시면 내가 어디를 좀 다시 한번 따져보고 어디를 의심해야 될지가 보이기 때문에 오답의 좀 포인트를 미리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그 중에 여기서는 대표적으로 자, 접속사를 통해서 보통 문장과 문장의 논리 관계를 가지고 문제를 많이 냅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서 오류가 됐던 거는 좀 서술상의 호응 문제. 그래서 서술상 호응 같은 경우는 특히나 저희가 뭐 수정하기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이걸 의식을 안 하면 저희가 그냥 자연스럽게 읽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내가 따지려고 해야 좀 보일 거예요. 접속사, 그리고 이제 지시사 같은 거를 통해서, 지시사나 대명사 같은 걸 통해서 좀 글의 어떤 논리적인 순서, 글의 배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지시사, 대명사, 접속사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명확한 단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그냥 이런 게 없으면은 우리나라 말이 그냥 앞에서 먼저 놓고 뒤에, 그러니까 앞에 좀 일반화된 거 놓고 뒤에 구체화된 걸 넣거나 그런 뭐 큰 문제가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접속사나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하는 게 좀 누가 봐도 이거는 논리적으로 얘가 먼저야, 얘가 뒤야 라는 그런 논리적인 기준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접속사 같은 거를 가지고 문제를 많이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꼭 그거에서만 나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서술호응 같은 것도 문제에 나올 수가 있는 거다라는 거. 자, 그래서 보면은 기억, 종교는 기본적으로 개인적인 체험을 바탕으로 한 신념체계다. 틀릴 게 없죠, 이거는. 그래서 종교는 그래서 같은 이런 단서를 주는 거죠. 그래서는 논리적으로 지금 비슷한 얘기. 개인적인 체험을 바탕으로 한 신념체계야. 그래서 종교가 가진 절대잖아. 종교의식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강조해. 신념이거든. 자, 이렇게라고 가르쳐 주는 거죠. 믿음의 영역. 그러면 이렇게 믿음의 영역에 대한 내용이었는지 앞에 게 그런 것들을 따지시는 거예요. 어쨌든 강력한 믿음을 강조한다고 하니까 믿음의 영역에 있는 종교가 절대성을 지나치게 주장해서 배타성으로 연결되면 갈등이 일어나는데, 이러한 갈등은 하면서 명확하게 얘 뒤에 얘가 붙어야 된다는 단서들이 있는 거죠. 집단적 충돌이라는 점에서 이성적 차원에서 서로 이해하고 어려운 점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그러니까 서로 이해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비극으로 연결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냥 논리적인 흐름,
논리적 흐름을 봤을 때 크게 문제가 안 돼요, 이 지문이. 그러니까 이거에서 안 걸러지니까 이게 오답률이 높은 겁니다. 근데 미음 이제 좀 저희가 오답의 이유를 따져보면 이러한 이유로 갈등은 연결되어 수많은 사람에게 고통 속으로 몰아넣었다. 수많은 사람을. 자, 이거 오답률이 높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어디에서 오답 패턴이 나오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그냥 계속 읽어도 틀린 게 안 보여요. 자연스럽게 우린 이거를 주스롱으로 안 보게 되거든요. 맞춰서 우리가 알아서 인식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답 패턴을 알아두는 게 그렇게 이 정도로 중요하다는 거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가 기출문제를 푸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 이게 오답들이 많이 나오는지, 그래야 내가 다음 문제를 풀 때 어디에서 의심해야 될지, 그리고 어떤 부분을 따져야 될지가 보이는 거기 때문에 지금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되셨죠? 네. 이번 강의는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강의에서 마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